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생 망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직업상 대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뭐 심리, 행동, 그리고 범죄 스릴러 같은 장면들을 좋아하게 돼서 또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곤 하는데, 저는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영화 이제 범죄도시 4, 그리고 드라마 커넥션, 열혈사제 2,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본 이제 소방관을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쭉 보니까 그 각각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약인데요. 마약은 이제 범죄도시 4, 그리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열혈사제 2, 그리고 이제 드라마 커넥션에서 이제 마약을 이제 다룬 이제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이제 소방관은 물론 이제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이제 다룬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그 도박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마약이 이제 나온 이유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마약의 심각성을 알려주려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이제 영화가 이제 제작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피해를 많이 겪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마약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죽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마약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중독성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이나 담배와는 차원이 완전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이제 마약 한 번을 이제 투여받으면 우리 뇌에서 분출하는 도파민이 평생 나올 양이 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환각 증상이 심하거나, 그리고 뭐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거나, 그리고 완전 나체로 뛰어다니거나, 그 완전 정신이 가는 거죠. 뭐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리고 뭐 잠을 안 자도 생활을 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막 나중에는 이제 뭐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많고, 온몸에 이제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박인데, 도박은 보통 이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그리고 한번 본인이 도박장에서 게임에서 돈을 땄으면 다시 내가 그렇게 딸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도박도 사실은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팔을 하나 자르면 나중에 발로 이제 도박을 할 정도로 다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마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약은 어떤 경찰관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마약 수사 전담하는 경찰분이 본인이 이제 매일같이 마약 전담해서 마약 중독자들을 찾게 되고 검거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마약을 왜 하게 될까? 그래서 본인도 마약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마약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의지력으로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뭐 고집이 세고 의지력이 좋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요, 인생을 망치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닐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이제 본인이 가담하게 되고요.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은 팔면 또 상당한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유통 판매업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박가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하루하루 뭐 다달이 월급 타서 생활하는 월급쟁이 아니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어도 정상적으로 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삶을 영위하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돈을 도박에 꼬라박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야지 많이 베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데 최근에 본 이제 영화 소방관에서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도박에 중독된 아들이 누가 꼬시는 거죠. 화재보험이 아마 가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그래서 너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꼬드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내 건물에 불을 질러버리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근데 불이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길이 너무 번져가지고 건물 전체에 퍼져서 이제 사람도 다치게 되고 오히려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서 건물이 붕괴돼서 소방관들이 6명이 이제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험금을 노려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방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보험금은커녕 본인이 범죄자로 전락이 되어가지고 감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데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망치는 일에 발들이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랑 철천지 원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권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벌써 이제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 최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이고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좀 당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본 영화 소방관님들 보니까 너무나 애쓰시는 소방관님들 위해서 그리고 불철주야 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관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말 분위기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인생 망치는 3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